자, 안녕하십니까. 따따봉 부동산의 이재봉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부동산의 원칙,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좀 디테일한 사항을 좀 더 넣어서 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돈이 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유와 명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출구인데요. 출구가 없는 부동산 투자는 나침판을 잃어버린 배와 같다라고도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과연 어디가 끝인지 알고 시작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총 6가지의 원칙을 만들었는데, 자, 첫 번째로 이동의 수단이 증가돼야 된다. 우리는 부동산을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 원재화, 그 원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이 모여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의 수단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이동의 수단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면 잠을 자는 곳이 아닌 일자리가 늘어나야 될 것이고, 그 일자리의 소득이 뒷받침이 돼야 결국에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자리의 특성에 따라서도 내 투자 포인트는 앞이 될 수도 있고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투자해야 된다는 걸 아시려면 일자리의 특성을 정확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 1, 2, 3번을 잘 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매도하는 타이밍, 출구의 타이밍이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거를 팔기 위해서는 어떤 재화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 굉장한 포인트인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동의 수단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가 지하철, 교통, 도로, 이런 고시문을 보고 도로 교통 계획이라든지 어디에 새로운 교통이 늘어날 것인가, 이거를 판단을 하시는데,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입지가 좋아질 곳. 입지가 좋아질 곳이라는 건 사람의 이동의 수단이 늘어나고 있는 곳에 우리가 선점을 한다면 미래에 대한 가치를 내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엔 수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좋아질 곳에 투자한다,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로는 일자리입니다. 잠을 자는 곳과 일자리가 분리되어 있는 지역의 가치와 일자리와 잠을 자는 곳이 합쳐져 있는 곳의 현재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일산과 아래쪽에 있는 분당구, 일기 신도시를 보시면 내가 잠만 자는 곳이 아닌 일자리가 생겼을 때는 어떠한 역할들이 생기느냐, 바로 도보권의 통화, 일자리의 주거 복합 기능, 그리고 주야 간의 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강한 상권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강한 상권은 결국엔 소비력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잘 보시고, 자, 세 번째, 그 일자리가 내 소득하고, 내 소득은 결국엔 구매력이거든요. 살 수 있느냐 못 사느냐는 결국엔 내 소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곳과 낮은 곳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니까 분당 같은 경우는 현재 평균 근로자 소득이 5,430만 원인 반면 안산 같은 경우는 약 3,380만 원, 갭의 포인트는 약 60% 정도 차이 나는데, 그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구매 재화의 가치를 봤더니 분당 같은 경우는 현재 평당 4,400만 원의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안산은 2,150만 원, 약 2배가 넘는 차이를 보인다. 결국엔 내 소득이 뭐다? 구매력이다.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이 일자리가 나한테 미치는 영향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숫자와 일자리만 생각하신다? 그러면 잘못된 포인트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일자리가 있는데 그 유해시설인지 무해시설인지에 따라서 내 투자 포인트는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여수 산단 같은 경우는 1999년도에 정부가 아예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주하는 정책을 핀 적이 있고요. 일자리가 생기고 아파트가, 주거지가, 상업지가 생긴 대표적인 예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원 영통, 용인의 기흥, 화성의 동탄, 평택의 고덕 같은 대기업이 포진되면서 고소득이면서 일자리가 무해한 시설들은 주변의 아파트, 상권, 모든 인프라가 글로 들어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타이밍이죠. 타이밍. 아무리 같은 재화라도 어느 시점에 어떻게 들어갔느냐,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그냥 다 동시에 똑같은 재화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에 따라서, 투자 타이밍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미리 투자하는 걸 미개발지, 입지가 안 좋은 곳에 투자를 하게 되면 입지가 좋아지는 시점, 계획과 발표가 나는 시점에
폭등한 수치에서 출발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재화의 가치에 따라서 아파트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이냐, 아니면 이 재화들을 바치고 있는 원재화인 토지냐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개발 계획이 발표됐을 때 그 앞에 탄 우리 실물 부동산인 아파트를 사게 됐다. 미분양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더더욱 낮습니다. 왜? 지금 현재는 인프라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실물 부동산을 이용하는 객수가 굉장히 적고요. 이 객수가 적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은 더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때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과연 어느 것이 가격 탄력성이 가장 좋을 것이냐? 바로 대체 상품이 불가한 토지는 높은 가격에서 계획과 동시에 출발을 하게 되어 있고, 착공과 분양일 때는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는 시기로 돌아섭니다. 입주했을 때 인프라 시설이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단계, 그때 바로 실물 부동산의 가격의 상승폭이 두드러지면서 이게 완전히 끝난 입주 후에는 바로 수익형 상품이 뒤따라서 올라온다는 거죠. 내가 어느 시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출발점이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같은 개발 계획을 갖고 있더라 하더라도 들어가는 절묘한 타이밍을 아신다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팔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가장 좋은 부동산은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가장 좋은 부동산은 남이 갖고 싶은 부동산이에요. 내가 갖고 싶은 부동산이 아니고 남이 갖고 싶은 부동산. 결국에 저는 매수, 보유, 매도를 할 건데, 내가 매도하면 누군가는 또 다시 매수, 보유, 매도, 이 사이클이 원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부동산은 분명히 누군가 갖고 싶을 때만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어요. 원리는 단순합니다. 내 부동산을 누가 갖고 싶고 많은 사람이 갖고 싶으냐, 이것만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완벽한 성공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매달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세미나에 오시면 여기에 숨어있는 깊은 노하우, 비법을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